시장 동향입니다. 시장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시세의 시장 강도 거래량 지수라는 곳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기간 설정하실 수 있는데 시세가 나온 이 10일 동안의 가격 증감률이 높았던 지역을 색깔로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상승한 지역은 빨간색, 보합인 지역은 노란색, 하락한 지역은 파란색으로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도상에서 10일 동안 매매보다 전세의 가격이 많이 상승하지 못한 지역이 어딘지를 아실 수가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10일 동안에 매매의 가격은 올랐지만 전세의 가격은 보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강원도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강원도에 속한 지역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춘천과 원주는 10일 동안에 가격이 올랐지만 전세의 가격은 보합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속초시 같은 경우는 매매의 가격은 보합이지만 전세의 가격은 상승했다라는 걸 지도상에서 바로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역 조회 기준이라고 있어요. 시세 제공 아파트 1000세대 이상부터 해서 시세 제공 아파트 3000세대 이상 전체 지역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 프리미엄에서는 시세 제공 아파트 1000세대 이상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지역 조회 기준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투자 지역 찾기에서도 모두 나왔던 곳인데요. 여기서 시세 제공 아파트 1000세대 이상이라는 것은 저희 부동산 지인에서는 시세를 만들 때 해당하는 지역에서 시세를 제공하고 있는 이 면적별 합이 1000세대 이상인 지역에서부터 동해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전체 세대수가 아니고 시세를 만들고 있는 그 면적의 세대수가 1000세대가 아닌 지역은 지역의 정보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표본이 작기 때문에 그 편차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다가 보면 어느 한 동이 있는데 왜 지인에서는 그 동을 보여주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프리미엄에서는 1000세대 이상이 되지 않는 지역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세 제공 아파트 1000세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색깔이 표시가 되지 않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역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전체 지역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보게 되면 어떤가요? 앞에서는 이런 지역들이 색깔이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전체 지역으로 푸니까 1000세대 이상인 지역보다 더 많은 지역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양양군 같은 경우는 앞에서는 나오지 않았었죠? 파란색이 보여지는데요. 이 양양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10일 동안에 매매 시세가 파란색 하락을 했다, 그죠? 그렇지만 전세의 시세는 10일 동안에 보합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프리미엄을 사용하실 때 항상 지역 조회 기준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세 제공하는 면적의 합이 1000세대가 안 되는 지역도 보고 싶으실 때 여기 지역 조회 기준에서 전체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전국에서 시장 강도로 해서 10일 동안의 시장 강도가 움직인 지역, 이 거래량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기간이 바뀌어요. 거래량은 10일 단위의 거래가 아니라 한 달 단위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바뀐 것이거든요. 그래서 8월 달의 거래량이 전국에서 140% 이상인 곳은 빨간색으로, 50% 미만인 곳은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동향에서 전국에서 그리고 그 하위 지역에서 매매와 전세의 움직임을 비교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인 시계열입니다. 지역을 추가하여 검색해 주세요 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지역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특강도 단위로 보고 싶다, 아니면 시군구 단위로 동까지 보고 싶다 하실 때 이곳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경기도는 구가 많으니까 제가 시군구까지만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시계열이라고 합니다. 최근 1년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기간을 조절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를 마우스를 이용해서 제가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종류로는 시장 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역별로 움직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마우스로 조금 올려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시계열, 지금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어떤가요? 시장 강도가 100초가인 지역은 빨간색으로 나타내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20 이하인 지역은 하늘색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색깔이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조금씩 움직여보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과천, 광명, 그 다음에 경기 성남시 수성구, 그 다음에 중원구, 그 다음에 수원에서는 영통구가 시장 강도가 먼저 100을 초과해서 빨간불이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마우스를 움직여서 조금씩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지역들도 점점 빨간색이 번지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구들이 많이 상승을 할 때 아직까지 마이너스인 지역이 있어요. 경기도 동두천 2020년 5월 21일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마이너스 구간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경기도 김포는 1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때 이 시기에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매매시장 강도가 이제 빨간색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덕양구 먼저 들어오고 일산 동구가 들어왔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보면 김포시 먼저 빨간불 들어오고요. 과천, 그 다음에 동두천시가 다른 구들보다 훨씬 늦게 이제 시장 강도가 상승을 해서 100 이상으로 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경기도에서 아직까지 상승을 많이 하지 못했던 양평군, 여주, 이천 이런 지역들이 뒤에 움직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다시 이제 쭉 올라가 보니까 색깔이 점점 바뀐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하늘색에서 초록색, 그 다음에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시장 강도를 지역 비교해서 여러 개의 지역들을 선에서 비교를 해 보셨다고 하면 이 시계열에서는 내가 원하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입니다. 지수인데요. 지수를 시계열 형태로 나타내 놓은 것입니다. 색상을 가지고 어느 지역이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지, 상승의 힘이 어디가 조금 더 약해지고 있는지, 어디가 더 강한지를 아실 수 있겠죠. 거래량 비율입니다. 검색을 해보면 여기 이 시계열에서 경기도에서 구들의 거래량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가 월 평균 거래 비율에 비해서 140% 이상인 곳은 빨간색으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2021년도 9월까지는 아직까지 수집이 덜 되었어요. 그런데도 수집이 덜 되었지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어딘가를 보니까 경기도 안성, 그 다음에 경기도 여주, 경기 이천, 경기 평택 이런 지역들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시계를 통해서 과거와 지금 현재까지의 움직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매물 추이입니다. 부동산 지인에서는 3년 전부터 온라인상에 있는 매물들을 수집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지역별로 해서 매물이 증가할 때는 빨간색으로, 매물이 감소할 때는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별로 해서 어느 지역에 지금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매물이 감소하고 있는지를 이 시계열 형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매물 생존 추이입니다. 매물 생존 추이는 온라인상에 매물이 올라오게 되면 그 해당하는 매물이 온라인상에 며칠 동안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물이 온라인상에 올라오고 나서 소진되는 기간이 짧아지겠죠. 그리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에 매물이 올라오고 나서 그 올라와 있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매물이 살아있는 기간을 표시해 준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경기도에서 매물이 빨리빨리 거래가 되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15일 미만이 빨간색으로 표시해주고 있고 26일 이상은 하늘색으로 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도에서 어느 지역에 거래가 잘 되고 있는지를 이 시계열에서도 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동두천, 여주, 포천 이런 지역들이 매물이 생존일이 짧다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것이죠. 지인 시계열 아래 시계열입니다. KB 지인 부동산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에서는 지인 시계열을 보여주었고요. 이곳에서는 KB 부동산원의 시계열을 같이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기간은 제가 최근 3년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우스를 움직여서 기간을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 1월 11일에 지역이 서울인데요. 여기서 보면 국민, 지인,
부동산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9년도 1월 11일에 보시면 이때 국민도 100, 지인 100, 부동산 원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수를 보여주는 기준일이 2019년 1월 11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로 정하게 된 것은 KB에서 제공하는 시계열이 2019년도 1월부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인에서 일부러 기간을 맞춰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KB와 감정원의 지수, 이 보여주는 그 증감률을 그때부터 기준 100으로 잡고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민을 보고 그다음 또 부동산 원을 보고 이렇게 따로 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 한 곳에서 이 세 군데의 지수의 움직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KB 매수 매도 동향입니다. KB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특강도 단위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매수 우위 지수가 80초가인 곳은 빨간색으로 20 미만인 곳은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살려고 하는 심리가 더 높은 지역이 어디인지, 낮은 지역이 어디인지를 이 시계열을 통해서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지금 매수 우위 지수가 낮은 곳이 대구, 세종, 전남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이 차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파란색은 매도, 그리고 빨간색은 매수해서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빨간색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를 추이를 아실 수 있고요. 그 아래 매수 우위 지수 옆에 차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매수 우위 지수와 거래량, 그리고 매물의 추이까지 비교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요 입주 시계열입니다. 수요와 입주를 볼 수 있는 곳인데요. 만약에 부산이다 라고 했을 때 시군구 단위로 제가 선택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에서는 수요 대비해서 2021년, 2022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부족하거나 적정하든지 아니면 초과인 지역 해서 필터를 걸실 수 있습니다. 면적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분기별로 보셔도 되고 연도별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분기별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가요? 제가 2022년도부터 해서 2025년도까지 부족하거나 적정인 지역을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이런 지역이 향후에 부족하거나 적정인 지역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탑입니다. 지인 시세 증감인데요. 전국에서 가격이 이 10일 동안에 많이 오른 10군데의 지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동산 지인에서는 탑 10까지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프리미엄에서는 여러분들이 순위를 40위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기간도 10일 단위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0일 동안에 매매의 가격이 오른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아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아래는 전세의 가격 증가 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역의 탑에서 기간별로 해서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 그 다음에 시장 강도가 많이 오른 지역, 지인 지수가 많이 오른 지역을 순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역의 탑에 있는 아파트 실거래량 증감입니다. 지도상에서 어느 지역에 거래가 많은지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전국에서 8월 달에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원주인데요. 원주의 차트를 누르시게 되면 이 원주에 대한 지역 분석 차트가 나오고요. 그 옆에 거래량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일단 전국이 다 나오게 됩니다. 전국에서 강원도에서는 원주, 그죠? 원주에서는 거래가 이만큼 되는데 원주에서 또 동의 거래를 이곳에서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동별로 거래가 다 보여지고 있고요. 원주에서 지정면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매매 거래가 112건이 있었는데 그 있었던 아파트가 어딘지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면에 있는 아파트들에서 또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아파트는 이지더원 1차가 8월 달에 매매 거래는 25, 전월세 거래량은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평형별로 어느 평형대가 몇 건의 거래가 됐는지도 아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많이 보는데요. 다른 단계동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세경 3차라는 이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평수는 22평.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는 전국을 다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전국 다 나오죠. 전국에서
구별로, 그 다음에 동별로의 거래, 그 동에서 거래 많이 된 아파트, 그 아파트에서 면적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옆에 거래량 옆에 보면 거래단지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또 차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곳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앞에서는 지역별로 동별로 해서 아파트의 건수를 나타내주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강원도 원주 전체에서 거래가 가장 많이 된 면적별로 해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청솔 8차라는 이 아파트 23평형이 2021년도 8월 달에 51억 건의 거래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전세와 월세의 거래와 그 다음에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의 건수,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가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인의 시세, 실거래가, 그리고 매물,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세라는 것은 실거래 신고가 되어야지 시세를 만들 수 있잖아요. 부동산 소장님들께서 실거래를 신고를 하시려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세는 조금 늦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물의 움직임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시세보다 좀 더 빠른 움직임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인데요. 여기서는 매물의 증감을 보실 수 있어요. 기간 설정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면적과 순위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10일 동안에 평균적으로 매물이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 이 현재 날에는 매물이 몇 개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 지역을 이곳에서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전세 매물 부족입니다. 여러분들 거래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동산 지인에서는 월 평균 거래량이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월 평균 거래량이라는 것은 현재로부터 해서 10년 동안에 해당하는 달에 이루어진 거래들을 모아서 평균을 낸 것이에요. 거기서 세대수의 가중치를 두긴 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평균적으로 9월 달에는 몇 개의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균에 비해서 지금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지 낮게 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앞에서도 거래량의 얘기가 나올 때는 제가 항상 월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서 전세 매물 부족이라는 것은 전세의 월 평균 거래량에 대비해서 전세의 매물이 작게 나와 있는 지역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볼까요? 전북 남원시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9월 달에는 평균적으로 전월세 거래량이 68건이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전월세의 매물의 건수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전월세의 매물이 없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세의 매물이 부족한 지역, 전세의 가격이 높은 지역 찾고 싶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분양 증감입니다. 전국에서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는 지역, 증가하고 있는 지역을 아실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역을 볼 때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곳에서 어느 지역의 미분양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지 증가하고 있는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에서는 아주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기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렵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이 많은 기능들을 다 활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기능들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모든 기능을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걸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탑입니다. 앞에서는 지역의 순위를 매겼다고 하면 이곳에서는 이제 아파트의 순위를 매기는 곳이죠. 실거래 최고가 갱신입니다. 지역은 여러분들이 다 임의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 1개월 동안에 실거래 가격이죠. 실거래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를 순위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물 시세 급등락입니다. 기간은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10일 동안에 전국에서 지인의 시세에 비해서 매물의 시세가 급등한 지역을 순위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한양 4차
연차 70평형대인데요. 지인의 시세는 52억 5천만 원인데 매물의 시세는 71억 4천만 원이다 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인의 시세에 비해서 매물의 시세가 이만큼 높다라는 거죠. 분양 아파트 가격과 경쟁률입니다. 이곳에서는 전국에서 분양 가격이 가장 높은 아파트를 순위별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엔 분양 경쟁률이 높은 아파트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는 경기 화성시 오산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여기에 차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아파트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오게 되고 경쟁률도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데이터 플러스입니다. 수요와 입주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 지역을 분석하고 관심 있는 지역에서 지역을 살펴볼 때 수요와 입주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아주 입주 물량이 많아. 이러면 가격 상승이랑 전세에 맞추는데 힘이 들겠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지역의 개수의 제한이 없이 여러분들이 지역을 추가하셔서 인근 지역의 입주 물량을 비교해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부산이다 하면 부산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을 넣으시면 그 구별로 해서 입주 물량이 색깔로 나타나고요. 어느 구에 입주 물량이 많은지 필요한 입주 물량에 비해서 공급되는 입주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평형대별로 입주 물량을 보여주고요. 연차별로 해서 평형별로 분양 가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시면 지역별 아파트 세대수 가격 비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로축은 세대수를 나타냅니다. 이 동그라미들이 아파트들인데요. 여기 아래에 있는 아파트들은 200세대 이하인 아파트,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아파트들은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로축은 기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또 색깔로 나타내주고 있죠. 이것은 분위로 나누어 놓은 곳인데요. 1분위에서 5분위까지 나타낸 것인데 분양 가격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빨간색 5분위를 나타냈고요. 분양 가격이 낮은 아파트들은 색깔이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2021년도 9월부터 해서 2022년도 9월까지 1년 동안에 여기에 있는 지역들에 있는 입주하는 아파트를 나타낸 것인 거죠. 그럼 2022년도 1월 달에는 동그라미가 3개잖아요. 그러니까 3개의 아파트가 입주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위에 있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이 3개의 아파트 중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인데요. 세대수가 580세대고 그 다음에 원이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평당가가 1199만 원. 여기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고 분양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차트를 보는 이유는 내가 관심 있는 곳, 그 다음에 연관성이 있는 지역의 아파트의 입주 기간이 모여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하는 기간으로서 전후 3개월 정도 전세 가격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입주 시기가 모여 있는지, 그리고 세대수가 작은지 많은지, 분양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를 이곳에서 아파트를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구성비입니다. 서울로 선택을 해서 보시게 되면 서울에서 연차별 구성비가 나오게 됩니다. 서울 지역에서 어느 구에 신축이 많은지 구축이 많은지를 아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서울에서는 노원구에 검정색 25년 초과된 구축인 아파트가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아래는 평형별로 구성비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관심 있는 지역에서 어느 구에는 20평형대가 많은지, 어디에서는 30평이 많은지, 어느 지역에서는 대형 평형이 작은지를 이곳에서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인허가입니다. 여러분들 수요와 입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저희 부동산 지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입주 물량은
청약홈에서 모집 공고가 된 아파트들입니다. 그 외에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따로 수집을 하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 예정인 곳은 말 그대로 예정이기 때문에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분양 일정이 뒤로 미뤄진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약홈에서 모집 공고가 된 아파트들만 입주 세대에 놓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4년 뒤, 5년 뒤에 입주 물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년 뒤에 4년 뒤에 향후의 입주 물량을 예측해 보기 위해서는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별로 없는데요.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인허가 데이터인데요. 전국과 지역을 다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게 되면 실제로 이것이 착공이 돼서 입주될 때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소요가 되는 시간은 계획대로 될 수가 있고 연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인허가를 받았던 세대가 많은 몇 년 뒤에는 입주 물량이 많고 인허가 물량이 작았을 때는 향후 몇 년 동안은 입주 물량이 작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 청록색이 인허가 세대고 하늘색이 입주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인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완공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인허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인허가가 이래 많더라, 아니면 인허가를 받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향후에 몇 년 동안은 입주 물량이 작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정비 사업입니다. 앞에서 인허가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분양 공고가 하지 않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는 곳이 인허가와 여기 정비 사업입니다. 이곳은 대구인데요. 대구 지역에서 남구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숫자 보이시나요? 빨간색으로 28, 24, 21, 19 이렇게 숫자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대구에 있는 남구에는 추진위 승인 보라색부터 해서 착공까지 28개가 있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지역별로 정비 사업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을 하잖아요. 그때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그게 향후에 5년 뒤에 4년 뒤에는 입주 물량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관리 처분 인가가 난 곳이 어딘지 아니면 구역구별로 해서 구역 지정된 곳은 어디가 많은지 등을 이 정비 사업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역의 탑에서 미분양 증감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지역의 탑에서는 전국에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 감소하고 있는 지역을 순위로 볼 수 있었다고 하면 이 데이터 플러스에 있는 미분양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전체 미분양의 정보 같은 경우는 통계누리에서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미분양된 아파트의 상세 정보가 없어요. 미분양이 몇 개가 있다라고만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미분양된 아파트가 궁금하잖아요. 어느 아파트가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상세 검색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의 출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 아파트의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해서 이 자료를 제공하는 곳도 있고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분양 아파트 상세 검색을 사용하시다가 보면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데이터 미수집 지역입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지인에서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지자체에서 미분양 아파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양 정보입니다. 아파트 탑에서는 탑이었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높은 거, 경쟁률이 높은 아파트를 순위별로 보여준 것이었고요. 이 데이터 플러스에서는 분양 정보라고 해서 분양된 아파트들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분양 단계에서는 청약 중인 곳, 계약 중인 곳, 입주 전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지도입니다. 프리미엄 지도인데요. 지도에서는 프리미엄만큼이나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역 분석에 있던 내용들, 아파트 분석에 있던 내용들을 이 지도상에서 모두 구현해 놓았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도에서는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게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기능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프리미엄 지도에서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여기 있는 비교와 반등 지역입니다. 제가 비교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하면 비교 대상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단지 비교 있었잖아요. 지역 비교 있었잖아요. 우리가 보고 더하기를 눌러야 된다든지 지역을 일일이 넣었어야 되는데요. 이 지도에서는 자, Shift 더하기 왼쪽 마우스로 원하는 범위를 드래그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Shift를 누르시고 마우스 왼쪽을 드래그를 하면 여기에 대구해서 지역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역시 비교하고 싶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들어가게 되죠. 멀티 차트 클릭하시게 되면 지역 비교에서 보여줬던 내용들을 이곳에서도 모두 보실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 지역별로 매물의 생존 추이, 그 다음 지역의 정보, 건축물 정보, 기타까지 앞에서 홈에 있었던 내용을 다 보실 수 있는 것이죠. 반등 지역입니다. 앞에서 투자 지역 찾기 입문자용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시장 강도 3개월, 6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강도 반등한 지역을 찾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능이 이 지도에도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최근 3개월, 6개월, 9개월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최근 3개월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도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특강도 0, 시군구 2, 읍면동 3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도는 특강도 단위로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마우스를 움직여서 좀 더 내려가게 되면 이게 시군구 2개라고 되어 있죠. 서울 강서구, 부산 동구가 최근 3개월 내에 시장 강도가 반등한 지역이다라는 거죠. 지도에서 보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따로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에도 이런 지역들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상에서 반등한 지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지역을 비교했다면 이곳에서는 아파트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홈에서는 지역 비교, 단지 비교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우리가 아파트를 찾아서 일일이 선택을 해야 됐었는데요. 지도에서는 이 비교를 누르시고요. Shift 누르시고요. 비교하고 싶은 아파트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비교 대상 리스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멀티 차트 클릭하시면 내가 비교하고 싶은 아파트들의 매매와 전세의 시세 그리고 매물의 추이까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제가 프리미엄 지도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지도에 아주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리미엄 지도 가이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프리미엄 지도 영상도 꼭 보셔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